나에게 주는 선물. 결혼 전 나는 혼자 잘 다녔다. 영화를 혼자 보는 건 낭만이었고 혼밥은 자유였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보다 카페 창가에 혼자 앉는 게 더 좋았고, 갑자기 떠난 여행에서 낯선 풍경을 마주할 때면 세상을 온전히 내 것으로 느꼈다. 그랬던 내가 26에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 일상을 시작하는 것조차 내 것이 아닌 듯했다. 20, 30대의 나는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신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런 날들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난 벌써 50이 넘었다. 여행을 계획했다. 이제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떠날 수 있는 날이 왔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누구의 끼니를 챙기거나 집안일에 매여 있지도 않다. 하는 일의 스케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 가까운 강릉으로 출발.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일상에서 해방된 것이 이리 설레일 줄 몰랐다. 차 안에서 크게 음악도 틀어놓고 노래도 부르고 라디오 DJ 말에 크게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도 한다. 그렇게 2시간을 달리니 강릉이다. 도착하자마자 들른 식당에서 정갈한 한 상을 받았다. 간장새우, 양념게장, 바삭한 고로케, 반숙계란이 올라간 밥까지. 누군가를 챙기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하고 정직한 위로가 될 줄이야. 창가의 1인 좌석에 앉아 혼밥으로 행복한 여정의 시작점을 찍었다. 큰딸이 추천해준 카페에도 들렀다. 내가 들어서니 일제히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 2씩, 3씩 모여있는 사람들. 6인용 테이블 한 자리가 남았다고 안내해준다. 뒤이어 들어오는 이들에게 6인용 테이블 한 켠을 내어줘도 괜찮을 텐데 자리가 없다고 한다. 덕분에 널찍한 테이블에 조촐한 찻잔이 하나 내려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유명한 카페의 커피 맛이 이런 거구나. 좋다. 좋아. 숙소에 짐을 풀고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에 발을 담가보고 싶어 나갔다. 낮 동안 뜨거운 태양은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 바다가 자기만의 영역인 양 잘난 체를 하더니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나에게 바다를 양보하기라도 한 것처럼. 모래사장에 앉아있으니 여중생 트리오가 아까부터 제잘제잘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무릎까지 바지를 올리고 바닷속 보물이라도 찾는지 허리를 90도로 꺾어 물속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리고 또 까르르 까르르. 현재 학생인 것 같다. 평일 저녁 시간대라 무거운 가방을 나란히 어깨에 메고 바다에서 나와 모래더미를 밟고 보도 쪽으로 걷는다. 까만 가방에 달린 알록달록한 귀여운 키링들이 춤을 추듯 흔들린다. 귀엽다. 귀엽고 또 아름답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목적 없이 걸어도 불안하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다. 처음엔 나 홀로 떠나는 짧은 여행에 그저 설레임만 있었는데 나를 다시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고요함 속에 알아차렸다. 모래사장에 넋놓고 앉아있으니 출출한 생각이 자리를 털게 했다. 저녁으로는 장어덮밥을 선택했다. 포장해서 숙소로 가져왔다. 저녁 식사에 맥주를 곁들이니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을 것 같았다. 늦은 밤 손노트에 오늘 하루 움직였던 동선을 메모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튿날 강릉 시립미술관에 들렀다. 김환기 작가의 전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전시관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는데 기억나는 문구가 있다. 문학, 음악, 연극은 모두 눈물을 흘리는데 미술은 그렇지 않다. 눈물 흘리는 미술은 과연 할 수 없는가.
생각 없이 그린 그림, 화제가 없지만 보는 이들이 유쾌하고 명랑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김한기 작가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작가의 바람과 다르게 나는 그림 속에서 그리움이 보였다.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뉴욕에서의 고단함 속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보여 가슴이 뭉클했다. 여행에서의 전시관람은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나의 생각을 좀 더 넓혀주는 자극제가 되어 좋다. 점심으로 들기름 막국수와 메밀고기 만두를 먹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골랐다. 아이들한테는 팔찌, 남편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소주잔. 삶의 무게를 소주잔에 담아 넘기는데 잔이라도 가벼워야 하지 않나. 끝으로 테라로사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 집으로 향한다. 눈 뜨면 바로 보였던 강릉 바다가 그리울 테지만 저축해두자. 보고 싶은 마음, 느끼고 싶은 마음을 고이 저축해두고 또 오자. 2시간 반 걸려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라니가 뛸 듯이 다가와 안긴다. 라니와의 반가움 뒤로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휘 감는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려진 생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햄을 품은 달걀말이, 윤기 흐르는 제육볶음, 알록달록한 야채쌈과 상큼한 게살 샐러드, 정성껏 지은 현미밥과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케이크 위에서 반짝이는 촛불. 엄마, 생일 축하해. 그 말 한마디에 강릉의 바다도, 미술관의 침묵도, 혼자만의 시간도 모두 고요하게 내 안으로 녹아내렸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누군가를 위해 보냈던 시간이, 그 수많은 날들이 결국 이렇게 따뜻하게 돌아오는구나. 내가 내게 주었던 휴식과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하나의 식탁 위에서 만난 날. 나를 안아주었던 강릉의 바다처럼 내 아이들이 내 마음을 꼭 껴안아주는 저녁이었다.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가기에 충분한 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은 이만하면 됐다. 내 식구는 그렇게 식탁 앞에서 여행 이야기와 생일상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옷걸이에 걸쳐 빨래 건조대에 옷을 건다. 빨래 바구니에서 옷을 하나씩 건네주는 남편도 오늘은 미운 구석이 안 보인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고 살아갈 날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를 챙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에서 비롯되었다.